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6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82% 오르면서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정말 변동성이 심했죠.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영향받으면서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5% 상승한 2,6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1% 상승하면서 86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선반영으로 금요일 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만큼 폭등은 안 나오고 있어서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지수는 안 가도 종목들이 폭등을 하니까. 그래서 지수는 다시 재차 2,550이 안 깨지면 되고요. 근데 2,550이 깨지기 전에 2,570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2,570이 깨지면 종목들이 많이 흔들릴 건데요. 자, 지난 이제 이틀 전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서 얘기했었던 게 미국 시장이 반등 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고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0.5%에서 0.75포인트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아니다.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말 바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그냥 반등을 먹기 위한 그냥 단타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짧게 움직이면 2, 3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적당히는 1주에서 2주일 정도 시장이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길게는 한 달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 시장이 언제까지 안 빠지고 잘 버텨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잘 움직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서 얘기를 했죠. 이미 그리고 금요일 날에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뭘 얘기했냐면, 비료, 사료, 음식업종이 관계없다. 이쪽이 관계없으니까 이쪽을 잘 봐라. 라는 얘기를 제가 신의 한 수 얘기했습니다. 실전 매매 정서 아침에서는 제가 지금은 선수 타이밍입니다. 선수들만 하시고 초보자는 관망하세요 그랬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1시 타이밍 얘기했어요. 지금 주식 사야 된다고. 지금 주식 사야 된다. 그게 금요일 날 1시 타이밍에 노란톡방에다가 이제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음식업종, 비료업종을 신의 한 수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강한 게 바로 그 비료, 사료, 음식업종이 제일 강하죠. 이유는 자,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한답니다. 세계 2위 수출국인데 그 세계 2위 수출국이 왜 인도가 그럼 왜 금지하느냐? 뉴스를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내용이. 자기 나라에서도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이거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도가 그렇고 지금 이전에서도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곡물에 대해서 뭐 조피, 수수, 옥수수, 뭐 감자, 고구마뿐만 아니라 뭐 쌀, 뭐 보리, 뭐 등등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식량 보호주의로 가는 거 아니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탑이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아니 지금 뭐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돈
100억을 주면 뭐래요? 대신 100억 주는 대신에 100일 동안 깜빵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식량 보호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식량 내 수출을 지금 금지를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도 없고 지금 인도도 지금 121년 만에 엄청난 폭염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 거의 1등입니다. 중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도가 1위인데 아마 1위로 앞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세계 인구 제일 많은 12억인가 13억 좀 안 될 텐데 그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지금 중국도 지금 뭐 작년에 홍수부터 해갖고 걔네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해서 다 삼키겠다 그랬어요. 다 수입하겠다. 수출 걔네들도 이제 수출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도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오히려 다 수출해서 다 수출이 아니고 다 수입해서 먹겠다 아니면 자국 내에서 해결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심상치가 않죠. 올 여름도. 그래서 지금 가뭄이라든지 폭염 그냥 더운 게 아니고 폭염 또 다시 온도가 40도 50도 이게 사람 날씨입니까? 이게 정말 살인더위죠. 살인더위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전 세계 또 폭염이 또 찾아오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우려감 속에서 지금 식량 관련주도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날 뉴스에 봤잖아요. 인도에서 지금 밀 수출을 지금 금지하는데 밀만 과연 수출 금지할 거냐? 아니란 얘기죠.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그래서 오늘은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뭐 급등은 안 해요. 급등은 안 하고 미국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반등에 따른 일본 시장도 아마 반등이 또 나오고 있을 텐데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저점만 다시 안 깨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버텨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또 다시 개별 종목들의 또 장세가 또 중소형주 장세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570이 안 깨지면 되고요. 여기 분 차트를 보면 60분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는 코스닥이고 코스피를 보면은 여기 전날 이제 들어줬었던 요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요 자리만. 여기만 안 깨면 되고 2,550 깨지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2,570이 안 깨지면 얼마든지 매매하는데 괜찮다. 그럼 뭘 매매하느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비료, 사료, 음식 업종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표역 종목 그쪽 가져왔는데 전날에 움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날에 다른 거 뭐 대형주도 움직이고 뭐 IT 반도체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막 다 움직였는데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여기서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비료, 사료 관련 움직인 게 없다. 신의 한 수에는 무조건 얘기했고 그래서 그쪽에 못 움직였던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지금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단타 단기 매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료, 사료, 음식 업종 많이 올라간 건 하지 마시고 많이 안 올라간 순환매로 공략을 하시면 뭐 짧게는 2, 3일이고 뭐 적당히는 1,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대응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2,570을 깨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비료, 사료, 식량, 곡물 관련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은행 전병률과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의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모두 매수가 미도달했는데요. 빅텍, 미래생명자원, 삼성전자 종목이 있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90%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이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바로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오늘 뭐 제분 관련주들, 그러니까 밀가루 때문에 밀가루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료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한가가 있는 한탑도 사료 관련주 쪽이고 사조동화원도 20% 급등이 나오고 있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지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인데
걔도 지금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8%, 9%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쪽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특히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근데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 뭐 둘 다 똑같기는 한데 종목의 그 다양성을 보게 되면은 이지홀딩스가 더 좋죠. 근데 왜 이지바이오를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앞전에 움직일 때에서 이지홀딩스보다는 이지바이오가 2배 이상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움직일 때에서 했던 애들이 또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강했던 놈이 조정을 받으면 걔네들이 더 잘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수익과 더 급등했었던 게 이지바이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홀딩스보다는 이지바이오가 더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보다는 이지홀딩스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지홀딩스도 좋아요. 그래서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둘 다 사료 관련주 쪽이고요. 이쪽 관련주들이 다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쪽 종목을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어서 표역 종목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역시 재미가 없죠. 전날 조금 2%인가 뭐 반등을 줬던 것 같은데 재미가 없죠. 왜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지수는 폭등을 안 합니다. 지수는 폭등을 안 하는데 지금 개별 종목들은 또 난리를 치고 움직이죠. 뭐 대한제분도 폭등하고 있고 뭐 한탑, 뭐 상한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없고 못 가요. 왜냐면 지수가 안 가니까. 지수가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수는 다시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을 했다가 다시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못 가고 대신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변동성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이런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 이런 애들이 지금 인도 인도 얘기는 큰 얘기니까 인도가 전 세계 2위 밀 수출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빵 가격, 라면 가격 다 급등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생산량을 이제 책임지려면은 열심히 잘 키워야 되겠죠. 열심히 잘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잘 키우는데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영양제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 영양제가 뭐예요? 그게 사료죠, 뭐. 그렇죠? 아니죠, 사료. 비료고. 그래서 비료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게 약간 연관성은 있는데 근데 오늘 사료 관련주가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음식업종, 제분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결국 음식업종들은 순환하니까 그 다음에서부터 닭고기, 뭐 오리고기, 돼지고기 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건지 어쨌든 개인들이 공략하는 거를 조금 옆으로 비껴가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료, 그다음 음식업종. 근데 오늘은 제가 사료 관련주를 공략한 이유는 저쪽에 상한가를 가고 있는 게 지금 뻔히 눈에 보이고 있고 급등하는 팜스토리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료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료 관련주 이제 음식업종들은 순환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로 해갖고 음식 업종들은 다 돌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닭고기 관련주들도 조만간에 순환할 거고,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 관련주들도 순환할 거고. 근데 오늘은 먼저는 사료부터. 지난번에서도 고기 관련주들보다는 육계 관련주 이쪽보다는 사료가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료 움직이고 나서 돼지고기 움직이고 그리고 비료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쪽 애들 전반적으로 다 좋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추천의 의도로 갖고 온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정말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강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자, 이지바이오. 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둘 다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얘는 53%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지바이오는 바닥에서 73%나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빠진 것도 마찬가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 거 하나도 없죠. 오늘 천냥봉인데 2, 3일 정도 반등 나오면 이쪽으로 더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지바이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분 차트를 보면 아직 여기를 튀질 않았죠. 그러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5,630원, 30원에 대놓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적당히 사면 됩니다. 전날에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보면은 올라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 여러분들한테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 움직인 게 없다. 봐봐, 이게 전날 모습이야. 움직인 게 하나도 없죠.
지금 5% 움직였는데 마찬가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바닥에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장중에 8% 움직였던 자리고 여기는 장중에 6% 움직였던 자리고 여기는 장중에 상한가를 쳤던 자리고 이날도 아침에 갭상승으로 18% 갔던 그리고 변동성이 이때도 보면은 장중에 17%나 올라갔던 그러니까 변동성이 10%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올라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천냥봉에 거래에 실리는 낙폭과대 그 앞에서 거래가 실렸던 요 흐름을 봐서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못 움직였던 이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찾으면 됩니다. 고점에서 일단 많이 빠진 애들, 많이 빠졌는데 거래가 앞에 있으면서 앞에 상한가가 했던 애들은 더 좋고요.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애가 지금 장이 빠지면서 쭈르륵 떨어졌는데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좀 샀죠. 이렇게 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이지홀딩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지홀딩스가 가나 이지바이오가 가나 똑같습니다. 수급은 이지홀딩스가 더 좋아요. 근데 저번에도 그래서 이지홀딩스를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추천하고 이지바이오도 추천했지만 근데 강하게 폭등한 건 이지바이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이지바이오를 하시고 만약에 이지바이오가 만약에 얘가 6,000원, 6,500원 폭등을 하면 그때는 이지홀딩스로 공략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쌍둥이 종목이니까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지바이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이지바이오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식량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오늘 천냥봉 형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63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키스트 14,400원에 5%예요. 키스트 14,400원에 5%. 14,400원에 5%. 자, 한번 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면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장이 좋으면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물타기 하면 되거든요. 장이 좋으면. 예. 근데 지금 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뭐 길게 보면 뭐 한 달인 거고 뭐 짧게 보면은 뭐 2, 3일인 거고 적당히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반등을 줄 텐데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 얘도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절하기가 어때요? 손절 가능하죠? 저도 손절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얼마 사죠? 14,400원이면은 예. 지금 손실이 글로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손실이 잘 안 줄어들어요, 그렇죠? 안 줄어들지도 않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길게 보실 거면은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어차피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주 길게 볼 때에서는 저는 그렇고. 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건요. 뭐라고요? 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키스트 너무 아 좀 그래요? 길어가지고 예. 그러면 뭐 지금 정도에서 일단은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한 12,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그러면 하시는 게 안전에 나을 것 같고요. 예. 못해도 11,000원 이상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11,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거나 제가 볼 때 그러면 손절할 거면 12,000원 정도. 12,000원에 손절. 네, 예, 1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그게 좀 지금은 유리해요. 아, 예. 네, 지금은 그게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새해방.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3,320원에 13,320원에 비중은 3%. 뭐 많지는 않으신데 오늘 들어가셨나 봐요? 이거는 단타로 들어갔다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왜냐면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급등을 하면 가져가면 되지만 단타로 들어가는데 13,3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보면 이런 걸 이제 선수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여기 신고점은 아니지만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때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고 대신에 따라 들어갔을 때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급등이 안 나오고 지금 떨어지죠?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손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버틸 생각하지 마시고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매도가 맞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엘컴텍.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390원에 비중은 10%. 1,390원에 비중은 10%. 반등 주면은 좀 파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깨졌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한번 깨졌어요. 장이 좀 빠지면서. 그래서 들어 올리면 요 박스권을 넘어가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1,4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해서 1,450원까지 거기서 올라올 때마다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LG전자고요. LG전자. 예, 지금 12만 사조동원 원에 네, 얼마라고요?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20%.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 선생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저점이 깨져갖고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네. 반등 줄 때 이제 한번 파셔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오늘 비료, 사료, 음식업종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탑이 예. 상한가 간 이후에 지금 사조동화원도 24% 다시 폭등을 하려고 그러니까 팜스토리가 13%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지바이오도 갑자기 움직이죠. 네네. 이게 지금 오늘 강한 종목들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연회 때 설명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서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시장이 네. 흔들릴 때에서 현금화를 하는 거는 왜 좋은 거냐. 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요. 주식을 네.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 종목이 안 움직여요. 지금 LG전자처럼. 예. 그러니까 장이 반등 주고 올라오면은 이상하다. 막 수익 많이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이느냐? 그날 당일날에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려면 지금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손절하고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설명했는데 봐봐요. 오늘 현금화는 30% 50% 했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서 그냥 음식업종 들어가니까 바로 수익이 빨리 나오듯이 이게 단타 단기 매매인데요. 자, 그러면 네. LG전자를 설명하다 왜 저쪽을 얘기냐면 저쪽이 너무 강하는데 이쪽이 지금 안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실이 적당한 상태에서 빨리 손절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거 손실이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절하세요. 네. 그리고 저쪽을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비료 움직이고 비료 아니라 사료 움직이고 그러면 다음은 비료 움직이거나 고기 관련주들 움직이거나 그럴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 네.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추가 매수할 돈 있으면 아까 이지바이오를 샀었어야죠. 그렇죠? 네. 네. 왜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잘라버려야 되는데 계속 네. 그 안 좋은 상태로 예를 들어 음식도 상하기 시작합니다. 상한 데에다가 계속 음식을 넣으면 그거 더 상하죠, 계속. 네. 그러니까 계속 이미 상태가 벌써 맛이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쪽에다 물 타면은 예. 그거 살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갖고 있다가 반등 주면은 그냥 손실이 적은 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 저쪽에 잘 가네요, 지금 뭐. 이러다가 사조동원 상한가 가면은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뭐 하여튼 저쪽이 계속 움직이니까 아마 예. 요거는 빨리 반등 줄 때 비중을 빨리 팔아다가 저쪽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 주면은 한 어느 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주도 움직일 생각 없어요. 그렇죠. 안 움직여. 내일도 안 움직여. 오히려 내일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만 움직이냐면 계속 비료, 사료, 음식업종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쪽은 계속 움직이는데 대형주 삼성전자부터 LG전자는 계속 안 움직여, 계속 말 안 듣고 슬슬슬 떨어지고. 이게 저의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반등 재수 좋게 한 2% 3% 반등 주면은 미련 갖지 말고 잘라버리고 교체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얘도 많이 빠졌는데 얘가 스튜디오 제분 이랬으면 급등이 나왔을 건데, 아니면 스튜디오 뭐 사료 뭐 이랬으면, 그러니까 얘가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뭐 그런 관련주였다면 지금 얘가 여기 있지 않고 85,000원, 9만 원으로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많이 빠져서 좋은데 그것뿐이에요. 지금 섹터가 이쪽이 잠잠하죠. 이슈가 없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98,000원에서 물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자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18%니까 1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손절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갈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전날도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안 움직이죠? 그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금요일 날에서도 창 반등 줄 때에서 움직이게 되면 신의 한수 방송 보세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움직일 섹터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음식업종, 비료, 사료 이쪽 애들이다. 근데 거기에다 지금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럼 곡물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럼 곡물만 난리가 났느냐?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 곡물이 난리가 나는 곡물 일단 옥수수부터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수출 금지한다는 얘기 떨어지게 되면 그럼 소, 돼지는 뭐로 먹여 살립니까? 없는데. 그럼 여러분 쌀밥 줄 거예요? 쌀도 없을 텐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다 그러면은 소, 돼지도 다 굶겨 그러면은 죽거나 그러버리면은 이제 먹을 게 더 사라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영화든 지금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쪽에 지금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를 뭐 나쁘니까 지금 손절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85,000원 쪽으로 들어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재복수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현대 그린푸드. 어쨌든 얘도 푸드니까 음식이죠. 요거는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 1,800원. 좀 많이 물렸네요. 1,800원이면 손실이 18% 정도. 한번 움직여가지고 이쪽 일단 9,000원 뚫게 되면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9,500원에 왔을 때도 다시 질문 주시고. 그러니까 팔지 말고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샘표식품요. 샘표식품. 6만 원에 20% 샀는데 이 본전 갈라나 모르겠어요. 6만 원에 사셨어요, 이거를? 네, 한참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니까 힘들죠, 그렇죠? 올라갈 때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미끼 떨어질 때 지금에서 사는 건데, 지금에서 근데 추가 그때는- 매수 좀 되고요. 지금에서 추가 매수가 좀 되고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가 되시고, 6만 원은 안 올 것 같아요. 당장은. 아, 그래요? 6만 원은 쉽지 않아요, 당장. 근데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조금? 예, 추가 매수는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고 나서 47,000원 왔을 때 팔지 말고 다시 질문 주세요. 네. 팔지는 말고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매수 가격은 25,000원, 비중은 20%. 자, 이쪽 위메이드 맥스, 이쪽 게임주들 이쪽 애들 작년에서는 그 NF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추천 종목으로 몇 개를 줬었었죠. 매매하라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11월 달인가 그때서부터는 조심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유는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지금처럼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된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때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시간 지나면 5개월, 6개월, 7개월 들어가면 원래 자리로 다 내려올 거라고. 근데 아직 원래 자리까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고 바닥을 잡고 반등 주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25,000원까지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안 되고 보유는 어쩔 수 없어서 보유. 근데 갈 수는 있어요. 25,000원 갈 수 있는데
지금 죄다 지금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다 저쪽이 절로 붙어갖고 오늘은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고 거기다 지금 그 루나인가 맞죠? 지금 가상화폐 그 루나가 지금 폭락을 하는 바람에 거의 상장 폐지가 되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이라든지 코인들이 지금 다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NFT에 대한 이슈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들이 사라지니까 게임주들도 NFT를 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 애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NFT가 다시 활활 타오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이 뭐 10억에 팔렸다, 10조에 팔렸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글자 하나 딱 썼는데 그게 뭐 100조에 팔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쪽을 막 펌핑질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기대감을 심어갖고 막 급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저쪽 상황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올리기가 깝깝해졌어요. NFT나 가상 그 현실 이런 거 메타버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시스 메디칼 질문 주신 분. 제이시스 메디칼. 자, 문자 종목이고요. 자, 9,100원에 25%. 9,000원 가면은 손절하세요. 9,100원까지 기다렸다 더 떨어지게 되면 손절 못 할 수 있으니까 9,000원 가면 손절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커스요. 메커스. 예.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얼마 사셨어요? 10,600원에 30%요. 1,600원에 30%. 수익은 예. 나셨네요. 예.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왜 사셨어요? 이거 뭐 좋다고 해갖고 샀죠. 좋다고 사셨어요? 근데 지금 저항대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거래가 없고 저항대 부딪힐 때는 일단 파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에 팔이에요? 그 지금 정도에서. 왜냐면 지금 거래가 지금 폭등하면서 12,000원을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예. 잘 넘어갈 생각이 없고 다시 밀리면서 매수가 예. 근처로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팔이에요? 그렇죠. 많이 파시고 뭐 아까우면은 조금은 남겨놔도 됩니다. 반 팔까요? 반 이상 반 이상? 많이 팔아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 거의 다시 내려오면 살아야 되죠? 지금 비료 사료 지금 저쪽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저쪽을 사야죠. 이거 사지 말고. 예.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거는 90% 이상 파세요, 그냥.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카프로예. 카프로. 네네, 오늘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쌀까 문의드려봤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00원에 20%입니다. 4,600원에 20%? 네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받으면 안 되고요. 네네. 내일도 떨어져요. 그럼 오늘 손절할까요? 아니요. 내일도 떨어지는 거 알고 있으시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 네네. 돼요. 사는 건 돼요. 네네. 지금 사는 건 되는데 내일도 한 7%, 10% 떨어집니다. 내일 살까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사도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네네.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 말 한번 바꿔볼게요.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내일 양봉 나면 내일 5% 올라가요? 네네. 그럼 지금 막 다 사고 싶죠? 네네. 그러지 말고 지금 내일 5% 올라갈 수도 있고 10%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일 네네. 빠질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거면. 네. 그러니까 오늘은 갖고 조금 있어도 사고 괜찮겠습니까? 뭐라고요?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종목은요? 비료가? 지금 시장에서 괜찮은 건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한 2, 3일 갔다 떨어지든 1, 2주 갔다 떨어지든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얘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얘도 2,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엔. 2,000원대만 40% 떨어지거든요. 네네. 결국은 한 45%, 6% 떨어질 앤데 지금 네.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얘도 어쨌든 비료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겠죠. 네네. 그걸 단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할 매수, 내일도 또 떨어진 분할 매수,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그 양봉에서는 강하게 매수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단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근데 지금 4,600원까지는 뭐 쉽진 않아 보이니까 내려올 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반등 주면은 대충 한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반등 주면 한번 털어주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 장기로 예를 들어 뭐 안 올라가면 그러니까 장기로 종목이 맞춰서 나빠서 종목 떨어진 괜찮아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나스닥이 많이 깨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뭐 2,400으로 떨어지고 막 이래 버리면 얘도 네네. 못 버티고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네네. 그럼 난 오늘 손절을 해서 네. 이지바이오 쪽으로 들어갈까 싶거든요. 아니요. 그래, 이지방이 하지 벌써 말까요? 움직여 버려 갖고 안 되고 네네. 얘를 차라리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레몬. 근데 이지바이오가 벌써 10%나 급등을 하네요. 오늘 아까 전에 3%대 얘기했었나 4%대 벌써 3% 달성했죠. 뭐 5%도 6% 올라갔나 7% 올라갔나 모르겠네. 하여튼간 잘 가죠. 저렇게 수익 나면은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상한가 안 가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아야 더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쫓아 들어가면 물립니다. 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라간다 쫓아가면 물려요. 절반은 무조건 팔아줘야 되고 절반 이상 파는 거는 선택이에요. 저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팔았던 거를 다시 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필요한 장이다. 자, 레몬을 보겠습니다. 레몬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거래량도 없죠. 움직일 생각도 없죠. 매수 가격은 7,700원.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어서 보유입니다. 추가 매수 안 되고 한 5,0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자, 전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2%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다시 6만 원, 6만 5천 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바닥을 치겠다, 반등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만 하시고 6만 5천 원이면은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니네요.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은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아갖고 이렇게 된 건데 좀 덜 팔면은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6만 원, 6만 5천 원 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갖고는 있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일 살아요. 한일사료? 예, 이거 많이 떠 있는 종목인데 또 있을 때 샀어요. 어저께 샀었다고요? 아니요. 책으로 올라갔을 때요. 최고로 올라갔을 때,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요. 비중은 10%요. 10%. 네. 항상 너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 항상 올라갈 때 사서 공략하게 되면 원래 대응이 예. 어려워요. 최고의 맞아요. 종목도 비싸게 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도 정말 죽어있는 사람은 못 살리듯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살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000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복구가 되는 거는 복불복이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곡물, 사료, 비료, 음식업종 이게 지금 난리니까 재수가 좋으면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들어주면서 개인들을 빠져나오게끔 세력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도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 보유하시고 예.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얘를 하지 말고 얘가 어차피 급등하면은 다른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할 거니까 다른 사료주들 안 움직이는 게 있죠. 그쪽으로 추가 물타기 하는 게 낫고요. 얘는 일단은 몰랐어. 얘는 한 10,000원 정도에서 손절 생각을 하세요. 안 가고 다시 급락하면서 5,000원, 4,000원, 2,000원 떨어질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만 와도 손절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할 거면은 다른 사료, 비료, 음식업종 쪽으로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다른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건 뭐 내일 또 표역 종목으로 뭔가 또 주겠죠. 방송 열심히 보시면. 맨날 봐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쪽만 줄 거예요. 지금 당분간 단타가 되면. 그러니까 2,570 안 무너지면 내일도 음식업종이나 비료나 사료나 뭐 이쪽에서 들 거니까 그쪽으로 한번 얘 추가 매수할 돈을 새로운 종목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전반 시황은 다 전반 시장은 좀 봤으니까 상담은 좀 뒤에 시황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이지바이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가 5,63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9.21% 상승하면서 5,8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조금 팔아줘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네요.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오늘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461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기관이 404억 원, 외국인이 19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네요. 개인이 109억 원, 기관이 22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0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 엔터주 쪽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24% 상승하면서 2,6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8% 상승한 86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비료, 사료 급등이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종목들 보면은 일단은 사조동아원 26% 급등하고 있고요. 뭐 상한가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서 팜스토리, 이게 이지홀딩스 자회사 팜스토리가 짱중에 아까 7% 8%대 있었었는데 갑자기 15%로 지금 급등을 하니까 이지바이오가 올라왔죠. 이렇게 한 번에 급등을 했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거죠. 이쪽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장중에 지금 거의 뭐 10%죠. 아까 10% 갔었었고 10%대 도달했었었고 그리고 이지홀딩스도 덩달아서 좀 전에 잠깐 움직였었고 팜스토리 그 외에서도 지금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팜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있죠.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팜스토 한번 봐봐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닥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찾다 보면 이거 아까 이지홀딩스랑 같은 종목이네,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요. 이것도 사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만간에 또 얘네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10% 가겠죠. 뭐가 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들은 팜스코도 잘 보세요. 이런 애들이 10% 급등이 나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해학 같은 경우는 사료 관련주이긴 한데 비료 관련주, 사료하고 비료하고 틀리죠. 사료는 돼지가 먹는 거고 비료는 옥수수가 먹는 거고 식물이 먹는 거고 연관관계가 있는 거는 뭐 제가 지난달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남해학 같은 비료 관련 쪽인데 이게 더 강하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뭐 움직이다 말아갖고 어쨌든 오늘은 사료 관련주 움직이지만 조만간에 비료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그 외에 얘도 사료 관련주 쪽에 우성 얘는 벌써 10% 갔고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입니다. 대성산업 많이 빠졌죠? 전날에 움직인 게 없었죠? 그래서 이쪽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강연에 왔으면 제가 대성에너지, 대성산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안 움직였던 이런 쪽에서 급등세가 나올 거다. 이게 금요일 날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는 게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해 준 건 아니고 그냥 가스 관련주다 해서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알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강연에 그리고 왔으면 눈치를 챘죠. 왜냐면 이게 관심 종목을 다 보여줬거든요. 거기서 강연회장에서 앞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위에 가스 관련주들 해가지고 대성산업 보여줬고 이런 거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비료 사료 관련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맞죠? 이렇게 급등했죠? 그럼 지금은 사야 되느냐? 늦었죠?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벌써 하루 만에 제가 5에서 10% 단타가 자주 나오는 장이 될 거다라 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15% 왔으니까 단타가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끝났죠, 하루 만에. 근데 이게 또 아직 시장이 급락합니까? 아직 급락 안 해요. 아직 2,570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 좋아요.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고 그렇게 매매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KC피드, 미래생명자원 좀 다 잘 움직이네요. 자, 이제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룽뚜코리아 가지고 있는데요. 룽뚜코리아.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00원 정도 지금 되고요. 네. 40%돼 있습니다. 처음에 한 7,800원, 680원인가에 사가지고 10% 있다가 네.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시고. 7,300원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게임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다 약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예, 차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예. 한번 보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주도 한번 보고, 카카오 게임즈 여전히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 카카오홀딩스는 안 봐도 될 거고, 예전에 게임비례였는데 NC소프트, 최근 NC소프트 급등이 났었었는데 그렇게 뭐 힘이 없죠. 올라왔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임주들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시고 7,3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겠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5에서 10% 정도 단타 정도만 되는, 뭐 재수가 좋으면 저런 이제 인도에서 밀 수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호재가 터졌을 때나 저렇게 20%, 25% 상한가 저런 시세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 게임주에서 호재를 밀어붙일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 7,000원 정도 반등 주면은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고요. 네네. 게임주들 뭐 실적 뭐 그닥 뭐 볼 거는 아니지만 이게 중국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 중국 관련주들은 항상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 관련주들은 옵션 만기란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전후로 해서는 꼭 한 번씩은 사고를 치니까 그냥 그때는 좀 피해 주시고 그 전에 반등 주면 팔겠죠. 그래서 그 전에 반등을 주면은 일단 7,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왜냐면 장이 이게 지금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타다가 다시 꼬꾸라질 거예요.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오늘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보유를 해야죠. 그동안 계속 빠졌으니까 지금 전날도 9거래일, 10거래일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도 벌써 눈치를 챈 거야. 안 좋으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이 좋았으면은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제 상한가를 한번 주거나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도 말랐고 안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이러고 움직이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 생각이라서 그래요. 다시 밑으로. 그러니까 2,570이 깨지면 얘도 뭐 여지 없어요. 다시 떨어질 텐데, 근데 손절하기가 손실이 커서 손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손실이 작으면 매도 금액은 대략 네. 다음 팔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에 파는 게 좋을까요? 7,000원 정도로 올라왔을 때 파는 게 가장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반등을 안 주고 떨어지게 되면 팔 수가 없어요. 손실이 커져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20%가 넘어갈 거고 30%가 넘어갈 텐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혹시 물타기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수가 다시 2,000 안 돼요. 지수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종목들이 후루룩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그냥 얘가 자체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7,000원만 줘도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절반 이상을 줄여버리고, 안 주면은 좀 힘들겠지만 참아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계속 또 이번 주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추가 매수할 거면 비료, 사료, 음식 업종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계속. 이슈가 저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상담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공개 방송은 없지만 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1시 타이밍에서 카톡에다가 노란톡에다가 시장에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신한수에서
다 얘기했어요. 비료 사료 관련주도 음식업종 사야 된다. 이쪽이 움직일 거다를 신의 한 수 얘기했고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몰랐던 사람들은 아침 방송만 보시니까 도움이 못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따가 장 끝나고 3시 30분입니다. 장 끝나고 3시 30분쯤에 서울경제 틀면 제가 나와서 또 신의 한 수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또 이따가 3시 30분 때 서울경제TV를 보시면 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시장 얘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